개념 로그의 기본 연산 및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로그 정의를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로그의 정의. 로그 정의 같은 경우는 왜 로그가 발생을 해야 되는지부터 따져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수식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수식. 지수식이면 AX승을 N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지수식이라 하죠. 얘를 조건에 맞게 잘 설정하셔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X는 로그 A의 N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왜 이 지수식에서 이 X 값을 이렇게 빼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제가 이 지수식은 문자가 AXN이 있죠. 그러면 얘들 중에서 주목을 받는 수가 뭐냐면 N이 돼요. N. 얘가 주목을 받는 수예요. 자, 왜 주목을 받냐? 혼자 있죠? 단독샷. 그러니까 N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AX승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A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X는 뭐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식에서는 주목을 받는 수가 N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목의 대상을 바꾸고 싶다는 거지. 주목의 대상을 바꾸고 싶다. 자, 어떻게 바꾸실 거냐? X를 대상으로 할 거야. X를 주목의 대상으로 바꾼다. 그래서 X를 주목의 대상으로 바꿀 때 지수에 있는 X를 여기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A라는 밑이 있죠? 이 밑을 여기 써주십니다. 그러면 얘가 밑이 되고요. 그리고 로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목이 받는 이전 대상이 이 수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가 잘 되셔야 돼요. 왔다 갔다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로그라 하는데, 대상의 용어가 있거든요. 이 밑이라고 하는 A, 그 다음에 N은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해요. 그러면 얘들의 범위가 존재할 건데, 밑의 조건은 0보다 크시 돼 1은 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진수값이 0보다 크셔야 됩니다. 두 조건의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밑조건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크시 돼 1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지수식에서 이 조건 때문인데, 이 지수식이 밑이 양수가 되되 1이 됐을 때는, 밑이 1이 됐을 때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나중에 배우는 지수 함수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밑이 1일 때는 넣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런 함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수함수라 하죠. 상수함수. 그래서 상수함수 꼴이 되니까 나중에 지수함수에 영향을 준다. 뭐 이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수함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n값 같은 경우는 양수가 되셔야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개념에서 말했듯이 만약에 뭐 ax승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해서 x가 실수 범위일 텐데, 실수 범위에서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들을 가지고 파생된 문제들이 기출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관한 문제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념 로그의 기본 연산 및 공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 개념들은 문제집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잘 못 쓰는 경우나 또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죠. 실제로 식을 보고 나서 활용도를 못 잡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공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로그 연산들인데 이제 많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런 mn이 있다 치면 곱은 이렇게 합으로 분류하면 되겠죠.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충격을 빠뜨리게 하는데 이렇게 쓴 학생들도 봤고요. 이제 충격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학생들도 있었어요. 충격과 공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공식은 애초에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쓰시고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수학이 재밌는데 자꾸 공식도 안 외우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있죠?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같은 경우는 1셈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am 빼기 로그 an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m의 k승. 자, 얘는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굉장히 쉬운 원리인데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mk승은 실제로 로그 a의 m 값이 k번 있겠죠? 이렇게 k번이 있습니다. k번. 그러면 m 값이 k번이 있으니까 이 곱셈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들을 다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로그 am이 무수히 반복되죠. 근데 이 반복되는 횟수는 k번이 되겠죠. 그러면 로그 am이 k번 더하기 때문에 그냥 k 로그 a의 m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맞죠? 별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개념은 로그 a의 n승 그 다음에 m의 k승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이제 밑에 거듭 제곱이 있으면 이 n승은 앞으로 나오고 나올 때 분모로 나옵니다. 분모. 그 다음에 k승은 분자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n분의 k 로그 am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비슷한 원리로 문제를 증명하시면 되는데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을 듯 해서 그냥 공식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밑변환이죠. 밑변환. 자, 밑변환 공식은 이제 왜 사용을 하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 사용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로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요. 정말 간단한 원리죠. 로그 연산을 해야지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로그 연산을 할 때 밑을 통일을 미리 시켜줘야지만 방금과 같은 이런 개념들을 이용한 공식들을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로그 AB가 있는데 내가 이 A라는 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원한다. 누굴 원하냐? C라는 밑을 원한다. 그러면 C라는 밑은 어떻게 되냐? 로그 C를 써주는데 저 A라는 이 밑이 여기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C의 B가 되겠죠? 똑같이 이 B도 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에서 암기를 두시고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을 활용하는 제가 좀 활용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공식을 암기한 학생들도 이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걸 되게 자주 물어봐요. 로그 4의 9가 뭐니? 또는 뭐 간단하게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로그 4의 9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선생님 4는 2의 제곱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네요. 근데 여기 2랑 여기 2는 아까 원리에 의하면 번지가 가능하죠. 번지. 그래서 번지 해주면 이 2는 분자로 갈 듯하고 아래쪽 2는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잘했어요. 근데 제가 띵킹하는 건 뭐냐면 얘들이 애초에 둘 다 제곱이잖아. 그러면 제곱이면 밑과 진수의 거듭 제곱들은 그냥 똑같이 제곱이 딱 치면 그냥 번지 하면 돼. 근데 번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루트를 씌워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머릿속에 강조한 게 뭐냐면 밑과 진수는 동일한 거듭 제곱을 걸 수 있다 이거야.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또는 씌울 수 있다. 이런 거. 씌울 수 있다. 그러니까 로그 4의 9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루트 4, 루트 9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라고 바로 원큐로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로그 2의 3으로 슉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밑변화 공식을 원리를 잘 이해해서 활용까지 해버리면 이제 이 많은 것들이 내가 했던 계산들이 다 허수가 되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탁탁탁 나오니까 수학이 재밌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뭘까요? 이제 원규의 대답이 나와야 돼. 바로 쌤 밑과 진수를 뭐 한다?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건 같은 거야. 이렇게요. 이게 재밌어진다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뭐 이런 거 27 그 다음에 한 64 이렇게요. 그러면 둘 다 27은 3의 3승 64는 4의 4승이니까 와우, 이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요 알겠죠?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밑변화 공식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활용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번지하는 활용이 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 칠 때 되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밑변화 공식 중에서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유식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 저는 자본주의 공식이라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공식을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공식 1을 만든다는 거죠. 저보고 공식 만들었어 이러지 말고 알겠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밑과 로그의 진수 부분에 있는데 상황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상황 인지가 필요한데 지수식이죠. 일단 지수식에서 밑이 A고 그 다음에 지수 자리를 하죠. 지수 자리에 로그가 나와야 돼. 로그가 나올 때 그 로그의 진수 값이 지금 B죠. 진수 값이 B가 돼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해보면 지수식에서 지수 자리에 로그가 나오실 때 그 로그의 진수,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로그가 나왔을 때 그 로그 값 진수. 그래서 이 A랑 B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랑 B를 자리를 바꿉니다. 이게 자리를 바꾸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자본주의라고 쳤냐면 A라는 어떤 9등급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장 위에 있는 1등급 자리로 갈 수가 있다. 그게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를 들어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이제 뭐 이 계층 간의 구분이 딱딱딱 지어진 특히 뭐 초기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이 천민이나 이제 평민들이
귀족이 되기가 엄청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수능 만점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 의대 가는 거야. 의대 가셔서 이제 뭐 정형외과 또는 흉부외과 또는 뭐 피부과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그냥 촉촉촉촉 이렇게 부를 쌓을 수 있겠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자본주의 공식이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했는데 그래서 높아지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얘는 뭐냐? 얘는 밑과 진수 같죠?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으실 때는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진수가 1이면 0이 되겠죠? 진수가 1일 때 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